10일 동안 자신의 땀피, 배설물로 가득 찬 금속 상자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열린 상처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움직일 때마다 녹이 살을 베는 동안 피부가 덩어리째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으면 죽기 때문에 벗을 수 없습니다. 기사들이 왜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났을까요? 금속 상자에 갇혀 열흘을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상자에 자신의 땀, 피, 오줌, 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금속은 모든 체액으로 인해 녹슬어 있습니다. 이 녹은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피부를 베게 만드는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형성합니다. 벌레가 상처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끔찍한 덩어리로 벗겨집니다. 하지만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금속 갑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벗는다는 것은 확실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415년의 기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깨끗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기사들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엔나라는 똑똑한 여성은 십자군 군대의 냄새를 볼 수 있기 전에 맡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아랍 작가들은 그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훨씬 전에 프랑크 기사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냄새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 그 당시 의사들이 기사들이 하부 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헬퍼들이 기사의 갑옷을 벗기기 위해 추가 돈을 원했던 이유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기사를 치료할 때 당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발견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힌트: 그 안에는 벌레가 많았습니다. 먼저 기사를 둘러싼 모든 멋진 이야기를 파괴하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중 기사는 종종 일주일 이상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이라는 작가는 1485년에 어떤 기사들은 프랑스 군인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8일에서 10일 동안 갑옷을 벗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들은 단순히 빠르게 벗을 수 없었을까요? 전체 갑옷을 입는 것은 재킷을 입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분에서 30분이 걸리고 여러 명의 헬퍼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갑옷은 20개에서 30개의 큰 조각과 여러 개의 버클과 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조각은 올바른 순서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끈을 놓치면 치명적인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패딩이 있는 옷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퀼트 옷은 이미 오래된 마른 땀으로 뻣뻣했습니다. 그 위에는 체중이 최대 30파운드에 이르는 체인메일 셔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신중하게 착용해야 할 모든 금속 조각이 올라갔습니다. 발 보호대, 다리 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가슴판, 어깨 보호대, 팔 보호대, 장갑, 마지막으로 헬멧이 필요했습니다. 참마 50년에 제프라는 프랑스 기사는 기사들이 더위, 추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며 매우 목이 말라 합니다. 그들의 갑옷은 피부를 문지르며 만신창이가 됩니다. 적의 땅에 들어가면 이 보호 장비를 벗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궁수들은 기사가 갑옷을 벗고 있을 때 그들을 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갑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걷고 갑옷을 입은 채로 먹고 물론 갑옷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도 갔습니다. 완전한 갑옷은 보호에는 좋지만 인간의 몸에는 끔찍했습니다. 공기 흐름이 없었습니다. 금속은 매우 더워졌습니다. 실험 결과 갑옷 안은 태양 아래에서 102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887년에 있었던 전투에서 기사들은 적이 그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정상적인 여름날 기사는 땀을 흘리며 여러 파운드의 물을 잃곤 했습니다. 이 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에 고인 채로 담가주고 패딩을 통해 스며들며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축축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의학 서적은 갑옷 상처에 대해 많이 기록했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뭉쳐서 발생하는 염증은 땀과 세균과 섞여 갑옷을 착용하면서 치유되지 않는 열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앙리라는 의사는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갑옷 아래 패딩 피와 감염된 물질로 흠뻑 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위와 습기 속에서 감염은 항상 발생했습니다. 상처는 지속적으로 흘러 갑옷의 틈새를 통해 노란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장이라는 작가는 첼의 70년에 있었던 성공격에서 발견된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갑옷을 8일 동안 계속 입고 있던 기사들은 벗었을 때 상처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래된 의학 서적은 마가렛 문제를 진짜 전투 상황으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상처 아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파리를 유혹했습니다. 이 파리들은 틈새를 찾아 썩은 살의 알을 낳았습니다. 몇몇 오래된 의사들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더기는 죽은 피부만을 먹고 더 나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는 단지 하나의 상처에서 수십 마리의 흰 벌레를 제거한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갑옷을 착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역겨운 부분을 나타냅니다. 전쟁 중 기사는 화장실 가기 위해 갑옷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갑옷은 때때로 오줌을 누를 수 있는 분리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기사는 정말로 필요할 때 갑옷 안에서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폐기물은 다리 아래로 흘러내리고 발갑옷에 모였습니다. 현대의 고대 갑옷 연구에서는 관절에서 명확한 손상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오줌 손상입니다. 산성의 오줌은 금속과 반응하여 내부에서 녹을 발생시킵니다. 이 녹은 매 걸음마다 피부를 베게 만드는 거칠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만듭니다. 1485년에 갑옷 판매자는 중고 갑옷에서 기사의 물로 인한 관절의 금속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썼습니다. 심각한 설사의 현실은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475년 캠페인 동안 헨리 5세는 질병으로 잃은 병사보다 프랑스 무기의 공격으로 잃은 병사가 더 많았습니다. 잉글랜드의 기록은 질병으로 인한 5,000명의 사망과 전투에서의 벨별 2명의 사망을 보여줍니다. 갑옷에 갇힌 기사가 심각한 위장 문제를 앓고 있다면 악몽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사로 잃어버린 물과 스스로를 제대로 청소할 수 없는 상황은 치명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산성의 폐기물은 이미 손상된 피부에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청결은 이미 나빴지만 전쟁의 조건은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갑옷 아래 패딩은 절대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1461년 전투에서 보존된 천으로 연구한 결과 병사 한 사람당 1000마리 이상의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기사에게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갑옷 패딩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모든 주름에 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벼룩도 잘 지내며 더러운 조건에서 그들의 물린 자리가 감염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오래된 의사들이 발에 죽음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해병 증후군이었습니다. 한 외과 의사는 갑옷을 너무 오래 착용한 기사들의 발이 혈액 순환이 나빠져 검게 변하고 궤저가 발생한 것을 치료한 경험을 썼습니다. 발갑옷 안에 지속적으로 축축한 환경 때문에 피부가 물에 젖어 벗겨집니다. 오래된 의사들이 문서화한 나쁜 경우에는 발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캠페인 기사의 냄새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비잔틴 공주는 십자군 군대가 다가오면서 특정한 냄새를 풍겼다고 썼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 아랍의 작가들은 프랑크 기사를 멀리서도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냄새는 매우 독특해서 경험이 많은 병사들은
냄새로 기사가 갑옷을 입고 있었던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땀, 감염된 상처, 인간의 배설물, 썩는 살의 조합이 독특한 전장 향수를 만들어내 기사의 존재를 그가 보이기 훨씬 이전에 알렸습니다. 이 악취는 실제 전투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긴 캠페인 기사의 냄새로 인해 말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쟁 동안 성방어자들이 다가오는 군대를 냄새로 인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강력해서 헬퍼들은 갑옷 제거 작업에 대해 추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얼굴에 식초의 적신 차원을 사용하여 초기 형태의 방호기구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이 캠페인 동안 먹는 음식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캠페인 중 일부 기사는 주로 소금물에 절인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었고, 이는 물이나 포도주에 담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소금 함량은 심각한 탈수를 초래했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 이미 위험한 체액 손실을 악화시켰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섬유소의 부족은 만성적인 위장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오래된 의사들은 캠페인 중 기사들 사이에서 단단한 배, 심각한 변비, 폭발적인 설사가 교차하는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갑옷을 제거해야 할 때가 오면 진정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한 기사의 헬퍼는 1979년 성공격 후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패딩 셔츠는 감염된 피부에 혈액, 고름, 땀에 의해 붙어서 조각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금슈 부품은 종종 마른 체액에 붙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풀어야 했습니다. 가슴판을 제거했을 때 나오는 냄새는 너무 강력해서 헬퍼들은 강한 위장과 더 강한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의학 서적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상적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 의사는 피부가 마치 강가에서 물에 잠겨 시커멓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썼습니다. 열린 상처가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감염은 그가 설명한 대로 피부에 하얀 털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은 항상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피부는 조각조각 벗겨지며 심한 경우 궤저가 생긴 검은 발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문서화된 치료는 상황만큼 끔찍했습니다. 상처를 끓는 와인으로 세척하고 뜨거운 쇠꼬챙이로 태우며 추가 화학 화상을 일으키는 수은 기반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화된 공포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계속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확실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1946년의 한 전투에서 갑옷을 입지 않은 웨일즈 창자비는 프랑스 석궁병에 의해 사망했지만 갑옷을 입은 잉글랜드 기사들은 화살 폭풍을 생존했습니다. 생물학적 공포에도 불구하고 갑옷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었던 타격을 반사했습니다. 기사들은 이러한 끔찍한 거래를 받아들이고 일시적인 고통을 장기적 생존으로 바꾸었습니다. 귀족들은 기사들의 청결에 대한 조심스러운 거짓말을 유지했습니다. 돌아온 기사들은 법정에 나타나기 전에 며칠 동안 의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들은 회복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숨겨졌습니다. 갑옷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학 서적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한 의사는 기사가 가장 흔히 앓는 문제가 갑옷에 앉아 생기는 염증성 치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계란 흰자와 장미기름 혼합물을 처방했습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 사령관들은 갑옷을 입은 부대의 신체적 고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2주 연속 갑옷을 입으면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징쿠르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가 잉글랜드를 쫓다가 질병과 탈진으로 약해졌던 것도 전투에서 승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징쿠르의 진흙은 기피 때문만이 아니라 약해진 기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든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자들이 진흙, 피레널핏, 인간의 배설물 혼합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박물관에서 유리 뒤에서 반짝이는 갑옷을 보게 되면 그 금속 껍데기가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열흘을 보낸 기사, 발 갑옷에서 썩어가는 발, 감염된 상처에서 벌레가 먹고 수천 마리의 이가 몸을 덮고 있는 기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가 고귀한 영웅인 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내시험의 생존자였습니다.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귀한 우월성을 상징하는 갑옷은 기사를 그들이 지배하는 농부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하고 더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가을에서 씻고 dignified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군사적 이점을 위해 기본적인 인간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보호에서 감옥이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갑옷은 현대의 하수구팀도 도전할 생물학적 악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여전히 체액으로 인한 손상을 보여주는 갑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오줌 손상으로 관절에서 명확한 녹 패턴이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기사가 보호를 위해 치른 대가에 대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다음번에 중세 기사를 로맨스할 때 그들이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했던 상황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현대 군인들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중세 기사에 대해 당신이 배운 가장 혼란스러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중세 의사가 왜 혈액, 고름, 수은으로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믿으세요. 다시는 의사 방문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갑옷이 기후 조절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